밤 공기가 차갑게 내려앉은 골목길이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는 뒷좌석 문을 열어주며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어요. 그 손을 잡고 내린 여자는 작업복 위에 긴 코트를 걸친 채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짧은 대화를 나눴고 남자는 여자의 어깨에 살짝 손을 얹었다가 다시 걷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골목 모퉁이 어둠 속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한번 짧고 날카롭게 터졌어요. 찰칵. 셔터 소리는 작았지만 공기를 가르는 느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남자는 차에 다시 올라탔고 여자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 누군가는 방금 찍은 사진을 확인하며 입꼬리를 올렸어요. 누군가의 비밀은 언제나 누군가의 눈에 남는다. 오늘 한 장의 사진이 두 사람의 인생을 뒤바꿉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 한 번의 클릭이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며칠 전으로 시간이 돌아갔습니다. 박영란은 대학교 미술관 앞 계단에 앉아 스케치북에 연필을 굴리고 있었어요. 25살 대학원생이자 신진 화가인 영란은 오늘따라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담당 교수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와 이번 주말 기부 전시회에 내 작품 2점을 출품해 달라고 부탁했거든요. 영란은 그림 그리는 건 좋아했지만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건 언제나 두려웠어요. 그녀는 한숨을 쉬며 스케치북을 덮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엄마, 고성이였습니다. 영란야, 어디야? 고성이의 목소리는 언제나 단호했어요. 56살의 고성이는 아름다운 외모를 유지하며 딸의 일정을 빈틈없이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했던 과거를 딛고 재벌 박진석과 재혼의 신분 상승을 이룬 고성이는 딸이 자신처럼 고생하는 걸 절대 용납하지 않았어요. 학교 앞이에요, 엄마. 혼자? 네. 안 된다고 했잖아. 영란야, 너 혼자 다니면 안 돼. 무슨 일 생길지 몰라. 영란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엄마의 말은 늘 이랬습니다.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통제였어요. 영란은 어릴 때부터 고성이의 손길 안에서만 자랐습니다. 학교도 친구도 심지어 그림 주제까지도 엄마의 허락 없이는 정할 수 없었어요. 알았어요. 근데 주말 전시회 준비 때문에 작업실 가야 해요. 그럼 이 기사가 데려다 줄 거야. 혼자 움직이지 마. 전화가 끊겼습니다. 영란은 한숨을 쉬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이 넓게 펼쳐져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닿을 수 없는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1시간 뒤 검은색 승용차가 미술관 앞에 도착했어요.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는 이지환이었습니다. 30살의 이지환은 체육학과를 졸업하고 박영라의 개인 경호원 겸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형 이지혁의 친구인 박성재가 부탁해서 시작한 일이었지만 박진석 회장의 신뢰를 얻어 이제는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지환은 과묵한 성격이었어요. 3년 사귄 여자친구에게 배신당한 후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됐지만 박영라 앞에서만큼은 달랐습니다. 그녀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반말이 나왔고 미소도 조금씩 돌아왔어요. 영라야, 어디가? 오빠, 작업실이요. 영라는 차에 올라타며 환하게 웃었어요. 이지환에게만큼은 오빠라고 불렀습니다. 고성이는 이 호칭을 알면 난리가 날 거였지만 두 사람 사이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오늘 전시회 준비해야 돼? 응. 그림 2점 골라야 하는데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너 그림은 다 좋던데. 오빠는 잘 모르잖아. 영라가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이지환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내 그림은 진짜 좋아. 모으면 마음이 편해져. 순간 영라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지환은 자신도 모르게 솔직한 말을 한 거였어요. 차 안에 짧은 침묵이 흘렀고 두 사람은 각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작업실에 도착한 영란은 여러 캔버스를 펼쳐놓고 고민했어요. 이지환은 문 앞에 서서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영라가 그림 앞에서 고개를 갸우뚱하고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는 모습이 이지환 눈에는 다 보였어요. 오빠, 이거랑 이거 중에 뭐가 나아? 영라가 두 그림을 나란히 세웠습니다. 하나는 바다 풍경, 하나는 도시 야경이었어요. 둘 다 좋은데. 그런 대답은 도움 안 돼요. 영라가 볼멘 소리를 했지만 이지환은 진심으로 고민했어요. 그는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거. 이지환이 바다 풍경을 가리켰어요. 왜요? 자유로워 보여서. 내가 그린 바다는
답답하지 않아. 영란은 그 말에 놀랐습니다. 이지환이 그림의 의미를 이해한다는 게 신기했어요. 사실 영라가 바다를 그린 이유는 딱 그거였습니다.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담은 그림이었거든요. 오빠가 그림을 알아? 모르지. 근데 내 마음은 알 것 같아. 이지환의 말에 영란은 가슴이 뛰는 걸 느꼈어요. 그녀는 고개를 돌려 그림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지환은 그런 영라의 뒷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갤러리에서 기부 전시회가 열렸어요. 재벌가 자녀들과 유명 예술가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박영란은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고성희와 함께 입장했어요. 고성희는 딸의 손을 꼭 잡고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영라 씨, 작품 정말 멋지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영란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는 이런 자리가 불편했습니다. 모두가 웃는 얼굴로 다가왔지만 그 뒤에 숨은 계산과 비교가 느껴졌거든요. 이지환은 입구 근처에 서서 영라를 지켜봤어요. 정장을 입은 이지환은 평소보다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는 영라가 사람들 사이를 걷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저 화려한 세상 속에서 영라는 혼자인 것 같았거든요. 전시회가 한창일 때였어요. 영라는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고성희는 다른 부인들과 대화 중이었고 이지환이 자연스럽게 영라를 따라갔어요. 복도에서 영라가 멈춰 섰습니다. 오빠, 왜 따라와? 혼자 두면 엄마가 싫어하잖아. 여기가 무슨 위험한 데도 아닌데. 그래도. 영란은 피식 웃었어요. 이지환의 과잉보호가 답답하면서도 고마웠습니다. 오빠, 이런 데선 다들 웃는 얼굴로 싸우는 것 같아. 영라가 갤러리 안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부자들은 싸움도 조용하게 해. 근데 우린 그냥 숨는 거지. 이지환의 말에 영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두 사람은 세상 속에서 숨는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서로에게만큼은 유일한 자유였어요.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누군가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든 손이 천천히 렌즈를 조정했어요. 하지만 사람이 많아 제대로 된 사진을 찍지 못했습니다. 전시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영란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오늘 하루가 길고 피곤했지만 이지환과 나눈 대화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우린 그냥 숨는 거지. 그 말이 마음 한구석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영란은 스마트폰을 켜고 이지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빠, 오늘 고마웠어요. 몇 분 후 답장이 왔어요. 당연한 거. 푹 자. 영란은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이지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며칠 후 영란은 대학교 근처에 임시로 빌린 작업실에서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이번 주제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교수가 제안한 주제였지만 영란은 특정한 손을 떠올리며 그렸어요. 거칠지만 따뜻한 손, 자신을 지켜주는 손. 캠퍼스 위에 연필 스케치가 완성되자 영란은 물감을 섞기 시작했습니다. 갈색과 살구색이 어우러진 피부톤, 굳은 살이 박힌 손가락, 그리고 그 손이 무언가를 감싸준 모습. 영란은 집중해서 그림을 그렸어요.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오후 5시쯤 작업실 문이 열렸어요. 이지환이었습니다. 영라야, 물 사왔어. 고마워요, 오빠. 영라가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지환은 생수병을 건네주고 영라가 그리던 그림을 봤어요. 그리고 멈칫했습니다. 이건 나네. 이지환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영라는 당황하며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손 모양이랑 굳은 살 위치. 나한테도 똑같이 있어. 이지환이 자신의 손을 들어 보였어요. 영라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오빠 손이잖아요. 나한테 제일 따뜻한 손. 그 말에 이지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영란은 고개를 돌려 그림을 다시 바라봤어요. 오빠는 항상 내 곁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싶었어요. 이지환은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어요. 이지환은 영라의 어깨에 손을 얹으려다 멈췄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창문 밖에서 셔터 소리가 들렸어요. 찰칵.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이지환의 귀에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재빠르게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빠, 왜 그래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이지환은 미간을 찌푸렸어요. 분명 누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착각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영란을 돌아봤어요. 영란은 여전히 그림 앞에 앉아 있었어요. 영란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집에 가자. 왜요? 아직 시간 있는데. 그냥 오늘은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지환의 목소리에 묘한 긴장감이 있었어요. 영란은 고개를 끄덕이고 붓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고성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커피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고급스러운 거실이었습니다. 고성이는 경제면을 넘기다가 문화면에 실린 작은 기사에 시선이 멈췄어요. 재벌가 모녀 기부 전시회, 포스터 교체 지연 논란. 기사 내용은 별거 아니었어요. 전시회 포스터가 늦게 바뀌어서 일부 관람객이 혼란을 겪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성이의 눈길을 끈 건 기사가 아니었어요. 기사 옆에 실린 사진이었습니다. 작은 흑백 사진 속에 갤러리 전경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사진 구석에 작업실 창가가 보였고 그곳에 남자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안경을 쓰고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남자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체격과 자세가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이게 누구지? 고성이는 혼잣말을 했어요. 그녀는 사진을 확대해서 보려고 스마트폰으로 기사를 검색했습니다. 고화질 사진을 확인하자 남자의 옆모습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설마. 고성이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딸 박영라의 작업실 근처에 남자가 있었다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영란은 항상 혼자 작업한다고 했는데 저 남자는 누구일까요? 고성이는 휴대폰을 들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고성이인데요. 혹시 지난주 전시회 때 찍은 사진들 있으면 좀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특히 작업실 주변 사진들요. 전화를 끊은 고성이는 신문을 덮으며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한편 박영란은 작업실에서 혼자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어요. 어제 이지환이 갑자기 서둘러 집에 가자고 해서 마무리를 못했거든요. 영란은 붓으로 마지막 하이라이트를 찍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성! 그림 속 손은 따뜻하고 단단해 보였어요. 영란은 그림을 벽에 걸고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봤습니다. 이 그림을 이지환에게 선물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엄마 고성이었습니다. 영란야, 지금 어디야? 작업실이요. 혼자? 네. 언제부터 혼자 작업실 다녔어? 고성이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어요. 영란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니, 오빠가 데려다 줬어요. 근데 오늘은 혼자 마무리하려고. 오빠? 누구? 지환 오빠요. 순간 전화기 너머로 고성이의 숨소리가 멈췄어요. 영란은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엄마 앞에서 이지환을 오빠라고 부른 건 처음이었거든요. 영란야, 너 지환이한테 오빠라고 불러. 그냥 편해서요. 편해? 영란야, 그 사람은 내 운전기사야. 오빠가 아니라고. 고성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영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장 집에 와. 혼자 오지 말고 택시 타고 와. 알았지? 네. 전화가 끊겼습니다. 영란은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가 화난 건 처음이 아니었지만 오늘은 유독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영란은 엄마의 눈치를 보며 조용히 지냈습니다. 이지환도 이상하게 영란와의 대화를 줄였어요. 고성이가 뭔가 눈치챘다는 걸 둘 다 알았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밤 비가 내렸습니다. 가을비가 차갑게 도시를 적셨어요. 영란은 작업실에서 늦게까지 그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였어요. 택시 불러야 하나? 영란가 휴대폰을 꺼내려는데 작업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지환이었어요. 그는 우산 하나만 들고 서 있었습니다. 오빠? 왜 왔어요? 비 온다고 해서. 차는요? 오늘은 빗소리 듣고 싶어서. 영란은 이지환을 바라봤어요. 그의 어깨가 조금 젖어 있었습니다. 영란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비 맞으면 감기 걸려요. 너만 안 젖으면 됐어. 이지환이 우산을 펼쳤습니다. 영란은 가방을 챙기고 이지환 옆에 섰어요. 두 사람은 작업실 문을 나와 빗속을 걸었습니다. 우산 밖으로 빗줄기가 쏟아졌어요.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우산 아래는 따뜻했습니다. 이지환은 우산을 영라 쪽으로 기울여 들었어요. 그의 왼쪽 어깨가 점점 젖어갔지만 영란은 전혀 젖지 않았습니다. 오빠, 어깨 젖어요. 괜찮아. 안 괜찮아요. 감기 걸리면 어떡해요? 영라가 우산을 잡으려 했지만 이지환은 고개를 저었어요. 너 젖는 것보다 나아. 두 사람은 빗속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느려졌어요.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영란은 이지환의 옆모습을 힐끗 봤어요. 비에 젖은 그의 머리카락이 이마에 붙어 있었습니다. 오빠. 응. 나, 오빠 없으면 어떡해요? 영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지환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영라도 멈춰 섰어요. 두 사람은 우산 아래에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엄마가 오빠랑 나 사이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알아. 오빠도 알았어요? 응. 그래서 요즘 거리 뒀잖아. 영란은 가슴이 아팠어요. 이지환도 힘들어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럼 우리 어떡해요? 모르겠어. 이지환의 대답은 솔직했어요. 그도 답을 몰랐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어요. 빗소리만 우산 위로 또각또각 떨어졌습니다. 오빠. 응. 나 오빠 좋아해요. 영라의 고백이었어요. 이지환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영라는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꽉 쥐었어요. 나도 알아. 내 마음. 그럼 오빠는요? 이지환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답하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침묵도 답이었습니다. 영란은 눈물이 핑 돌았어요. 오빠도 날 좋아하면서 왜 말 안 해요? 영라야. 말해줘요. 제발. 이지환은 영라의 어깨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우산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빗줄기가 두 사람을 적시기 시작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좋아해. 나도 너 좋아해. 이지환의 목소리가 영라의 귀에 닿았어요. 영라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지환은 그런 영라를 더 꽉 안았어요. 두 사람은 빗속에서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골목 저편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이 장면을 카메라에 담고 있다는 걸. 셔터 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이지환과 박영란은 조심스러워졌어요. 고백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달라졌지만 겉으로는 더 조심했습니다. 고성희의 눈을 피해야 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영란은 작업실에 남겨둔 그림을 수거하기 위해 다시 그곳을 찾았어요. 이지환이 함께 갔습니다. 두 사람은 작업실에 도착해 그림들을 하나씩 상자에 담았어요. 이거 무거운데 내가 들까? 아니에요. 오빠가 운전해야 하니까 제가 들게요. 너 힘 없잖아. 그래도 괜찮아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이지환은 영라가 그림을 포장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영라의 손길은 조심스러웠고 하나하나에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오빠, 이 그림이요. 영라가 손 그림을 꺼내 들었어요. 이지환의 손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이거. 오빠 줄게요. 나한테? 응. 오빠 손이니까 오빠가 가져야죠. 이지환은 그림을 받아들었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영라가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고마워. 아니에요. 나야말로 고마워요. 오빠가 없었으면 나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영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지환은 그림을 조심스럽게 바닥에 내려놓고 영라에게 다가갔습니다. 울지 마. 안 울어요. 눈물 나오잖아. 이지환이 손으로 영라의 눈가를 닦아줬어요. 영라는 고개를 들어 이지환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지환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영라도 눈을 감았습니다. 두 사람의 입술이 가까워졌어요. 바로 그 순간 창밖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터졌습니다. 찰칵. 이번엔 분명했어요. 이지환은 재빠르게 고개를 돌려 창문을 봤습니다. 누구야?
이지환이 소리치며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영란은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지환은 골목으로 뛰어나갔지만 누군가 이미 모퉁이를 돌아 사라진 뒤였어요. 이지환은 숨을 헐떡이며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명 누군가 두 사람을 찍었어요. 작업실로 돌아온 이지환은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쳤어요. 영란은 불안한 표정으로 이지환을 바라봤습니다. 오빠, 누가 우릴 찍은 거예요?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 누군가 있었어. 그럼 어떡해요? 영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지환은 영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지킬게. 하지만 엄마가 알게 되면 그때 생각하자. 이지환의 말에 영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그림을 챙기고 작업실을 나섰어요. 차 안에서 영란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지환도 말없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걱정이었어요. 다음 날 새벽이었어요. 영란은 침대에 누워 잠을 설치고 있었습니다. 어제 일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누군가 자신과 이지환을 찍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새벽 5시쯤 영라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친구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영라야, 이거 너 맞아? 메시지 아래로 링크가 하나 첨부되어 있었어요. 영라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링크를 누르자 인터넷 기사가 떴어요. 재벌가 딸 박영라, 남성과 늦은 밤 미래 포착. 기사 제목 아래로 사진 한 장이 실려 있었어요. 흐릿하지만 작업실 창문 앞에 서 있는 남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얼굴은 명확하지 않았지만 영란은 알 수 있었어요. 저게 자신과 이지환이라는 걸. 영란은 손이 떨렸어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기사는 몇 시간 전에 올라왔고 이미 조회수가 수천 건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어떡하지? 영란은 이불을 뒤집어쓰고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같은 시각, 이지환도 그 기사를 보고 있었어요. 그는 휴대폰을 꽉 쥐고 화면을 노려봤습니다. 사진 속 남자가 자신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고성이는 분명 알아볼 거였어요. 이지환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지만 어제와 같지는 않았어요. 한편 고성이는 거실에서 태블릿으로 기사를 읽고 있었어요. 그녀는 사진을 확대하고 축소하며 남자의 실루엣을 분석했습니다. 체격, 자세, 옷차림. 모든 게 이지환과 일치했어요. 이지환. 고성이의 입에서 차갑게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팔짱을 꼈어요. 얼굴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감히 내 딸한테. 고성이는 휴대폰을 들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몇 번의 신호음 후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저 고성이에요. 급하게 부탁드릴 일이 있는데요. 고성이의 목소리는 냉정했어요. 그녀는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숨긴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새어나온 건 비밀이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세상은 그 마음을 가만두지 않을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진석 회장은 신문을 읽다가 기사를 발견했어요. 그는 안경을 벗고 고성이를 불렀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제가 처리할게요. 고성이의 대답은 짧았어요. 박진석은 아내의 표정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고성이가 화가 났을 때는 말리는 게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영라한테는 말했소? 아직이요. 오늘 말할 거예요. 고성이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녀는 딸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어요. 영라의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영라는 이불 속에서 눈을 뜨고 문을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온 거였어요. 영라야, 나 들어간다. 문이 열렸어요. 고성이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영라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어요. 엄마, 이거 봐. 고성이가 태블릿을 영라에게 건넸어요. 화면에는 어젯밤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영라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너지? 엄마, 저는. 대답해. 이 사진 속 사람이 너 맞지? 영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성이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남자는 이지환이고, 네. 순간 고성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녀는 태블릿을 도로 가져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이지환이는 우리 집 출입 금지야. 너도 당분간 외출 금지. 알았지? 엄마 하지만은 없어. 영나야, 너 지금 뭐 하는 건지 알아? 운전기사랑 사귀는 거야? 그것도 모자라서 기사회까지 났어. 고성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영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오빠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오빠는 그만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고성이는 방문을 열고 나갔어요. 쾅 하고 문이 닫혔습니다. 영란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같은 시각, 이지환은 회사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있었어요. 그는 오늘도 평소처럼 출근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휴대폰에는 박영라에게서 온 메시지가 여러 통 있었지만 아직 읽지 못했어요. 주차장에서 내리려는 순간 앞에서 누군가 다가왔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이지환은 그 남자를 알아봤어요. 고성희의 비서였습니다. 이지환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무슨 일이세요? 사모님께서 부르십니다. 지금 바로 사무실로 오시죠. 이지환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고성희가 알아챈 거였습니다. 그는 비서를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지환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영나를 지켜야 한다는 것.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복도 끝에 고성희의 사무실이 보였습니다. 이지환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걸어갔어요. 고성희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 이지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고성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책상 위에 서류 한 장을 올려놓았어요. 문이 열리고 이지환이 들어왔습니다. 고성희는 그를 차갑게 바라봤어요. 앉으세요, 이지환 씨. 괜찮습니다. 서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서서 들으세요. 고성희는 책상 위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오늘부터 이지환 씨는 우리 회사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습니다. 사모님, 이건 사직서예요. 여기 서명하고 나가세요. 위로금은 충분히 드릴게요. 이지환은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고성희의 말은 명령이 아니라 통보였습니다. 사모님, 제가 영나 씨한테 사랑한다고요? 그 말하려고 했죠? 고성희가 차갑게 웃었어요. 이지환 씨, 현실을 보세요. 당신은 운전기사고 영란은 재벌가 딸이에요. 어울리지 않아요. 사람 마음이 신분으로 정해지나요? 이지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고성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지환 씨, 제가 싫어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당신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영나의 미래를 위해서는 당신이 물러나야 해요. 그건 영나 씨가 정할 문제 아닌가요? 영나는 아직 어려요. 세상 물정을 몰라요. 제가 대신 정해줘야죠. 고성희는 서류를 이지환 앞으로 밀어냈어요. 여기 서명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영나 가까이 가지 마세요. 연락도 하지 마시고요. 이지환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얼굴은 담담했습니다. 만약 제가 거절하면요? 거절이요? 고성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럼 영나가 더 힘들어질 거예요. 제가 영나를 해외로 보낼 수도 있으니까요. 당신 때문에 영나의 인생이 망가지는 걸 보고 싶으세요? 고성희의 협박이었어요. 이지환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고성희는 이미 모든 걸 계획한 상태였어요. 생각할 시간 드릴게요. 일주일 안에 답 주세요. 서명하고 조용히 물러나든지 아니면 영나가 당신 때문에 고통받는 걸 보든지. 선택은 당신 몫이에요. 고성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지환은 서류를 들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걷는 이지환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그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타고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이지환은 서류를 구겨쥐었어요. 영나야. 미안해. 이지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울지 않았어요. 지금 울 때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이지환은 밖으로 나갔어요.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지환은 주먹을 펴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사랑은 숨길 수 있지만 마음은 숨길 수 없었어요. 세상에 새어나온 그 마음은 이제 폭풍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이지환과 박영나 두 사람의 사랑은 과연 이 시련을 넘을 수 있을까요? 오늘도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드라마의 앞날, 여러분은 어떻게 흘러갈 것 같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회차도 함께 해주세요.